지금 저희 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앞에는 간호사 가운을 입은 한국인 여성이 각종 의료 장비를 들어서 보여주고는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공항 안내방송으로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소란을 피우던 외국인 여성들은 깜짝 놀라며 신발을 벗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의 여자 배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안젤라 빛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프로팀은 아니지만 아마추어권에서는 1위를 굳건히 지키는 팀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국제배구 대회에도 자주 참여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배구팀은 한국배구협회의 초대를 받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의 프로 배구팀에는 한국인 선수들이나 코치,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리그 경기를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도 꽤 포진되어 있기에 그다지 낯설지는 않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조금 가난한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한국의 배구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저희 팀의 대부분 선수들은 한국은 후진국 중에서 그나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런데 약 3개월 뒤 한국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희 팀 전원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놀라웠던 사실은 바로 저희가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각종 신체 검사와 건강검진을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진행했다는 사실인데요. 더욱이 신기했던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다른 관광객들도 원한다면 무료로 건강검진 진행이 공항 현장에서 곧바로 가능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에 대한 확인 작업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그리스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했을 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저 아무런 대책 없이 공항 외부에서 방치시키거나 다시 그 사람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황당한 지시만을 내리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에 엄청난 대형 병원이 마련되어 있던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해 혹시 모를 관광객들의 병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선수들은 일단 공항에 병원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누구에게나 무료로 실시해주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그리스에서는 7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높은 수준의 검진 시스템이라 더욱 신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이 들어가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어느 정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보험을 들어도 700만 원 이상의 엄청나게 비싼 비용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검진 자체를 거부하는데 한국은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얼마나 부유하고 돈이 많은 나라인지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평범하게 건강검진을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복지 시스템 덕분인지 공항에서마저 외국인들의 간단 건강검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물론 한국인들에게는 별것 아닌 너무나 간단한 공항 건강검진 시스템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몸 상태를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경험하지 못한 꽤 효율적이고 선진국처럼 느껴지는 건강검진 시스템이었고 저와 동료 선수들은 이때부터 한국에 대해 그동안 오해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조금 가난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미 그리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의료복지 시스템과 의료기술력으로 공항의 검역체계 자체를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엄청난 선진국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모든 공항 건강검진의 결과가 무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저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자동으로 결과가 전송된다는 사실은 통신 자체가 불안정한 그리스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한국이 영화에서 나오는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저희 팀 전체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려 1년 이상의 결과 통보를 기다려야만 했고 검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비싸서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후회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건강검진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심지어 결과까지 바로 나온다는 사실은 정말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놀라운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공항을 나와 도시로 향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아마추어권 대회까지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아직 체력이 남아있던 저와 몇몇 선수들은 서울의 길거리를 경험해보기로 했고
그렇게 거리를 걷던 중 굉장히 신기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편의점처럼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그 내부에는 몸무게를 측정하는 저울 같은 물건이 있었고, 저와 선수들은 한국의 편의점은 또 무슨 놀라움이 있을까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곧바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편의점으로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편의점 내부에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리스에서는 은행에서마저도 에어컨 냉방 시스템이 없어서 대부분의 은행원이 각자의 선풍기를 뒤에 틀어놓는 다소 수준이 낮아 보이는 상황들을 상당히 자주 마주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평범한 편의점에서마저도 에어컨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었죠. 에어컨의 시원함을 느낀 몇몇 선수들은 그럼 한국은 길거리를 걷다가 더우면 잠깐 편의점에 들어오면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냐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 선수는 편의점 직원분에게 다가가 에어컨의 비용이 비싸지는 않냐면서 한국인들이 모두 부자냐는 질문마저 건네더군요.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수도 비용이나 전기 비용이 너무 비싸고 또 도시 자체가 정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에어컨을 틀려면 그 마을 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번거롭고 노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기본인데, 한국은 정전 사태가 거의 없는 듯 도시는 밝게 빛났고 편의점의 에어컨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냐며 난리를 쳤던 동료들도 평범한 한국의 편의점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 같았고, 이내 휴대폰 영상을 찍기 시작하며 편의점 천장에 에어컨을 놀랍다는 표정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로 발견했었던 몸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처럼 보이는 저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에 편의점 직원분에게 질문을 건넸고, 그 뒤 돌아온 대답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발견했던 것은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일종의 택배 시스템으로 저울은 택배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너무나 충격적인 편의점 무인 택배 시스템이었는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저울에 붙어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주소와 이름을 입력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곧바로 현장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24시간 어느 때나 새벽 시간이라도 택배를 접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그리스에서는 아직도 택배를 한번 보내려고 하면 중심 도시인 아테네의 대도시까지 차를 타고 나가서 택배를 접수하는 예약 과정을 거쳐 무려 3주 이상의 택배 배달 시간이 소요되고, 심지어 이러한 절차마저도 오후 3시가 넘으면 택배를 접수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인 편의점 택배 접수 시스템은 저와 선수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뒤에서 저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그럼 진짜 새벽에 편의점에 오기만 하면 그 어떤 택배라도 접수할 수 있는 것이냐며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이며 터치 스크린을 눌러보기 시작했고, 저희를 지켜보던 편의점 직원분은 화면에 언어 번역기도 있으니 그곳에서 영어를 선택하면 조금 더 쉽게 택배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실제로 택배 접수기계 옆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택배를 접수했던 것인지 상당히 많은 양의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길거리 도난사고나 보석상 털이 사고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길거리 상점 대부분의 판매 물건에 자물쇠를 채워놓거나 딱 한 개만의 구경용 물품들을 꺼내놓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의 편의점에 보관되고 있던 수십 개의 택배 상자들은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지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편의점 직원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이렇게 택배를 새벽까지 보관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냐면서 질문을 건넸고, 이내 한국인 직원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편의점 자체에 CCTV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훔쳐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에서는 CCTV가 있더라도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가게의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자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그리스인들과는 전혀 다른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듯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안전한 고도의 선진국처럼 느껴졌어요. 또한 그리스의 국영 우체국인 헬레닉에서는 택배를 접수하려면 무려 한 달 이상의 예약 기간을 거쳐야 되고, 배송이 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휴대폰 알람이 오지 않아서 배송이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편의점 택배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배달이 완료되거나 지연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의 삶이 얼마나 편하고 쾌적한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고작 3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을 전혀 몰랐던 저와 선수들은 공항과 편의점에서부터 한국이 얼마나 수준 높은 최선진국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고, 몇몇 선수들은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와서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만큼 한국은 지금까지 상상해오던 편리한 삶을 모두 현실로 만들어낸 놀라운 나라였고, 저는 그리스가 왜 그렇게 발전이 느리고 후진국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편의점을 구경하던 바로 그 순간,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던 저희 코치님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코치님께서는 저희에게 호텔이 아닌 다른 숙소를 미리 예약해놨다며 그곳으로 오라고 했고,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국이 너무 좋은 선진국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실 코치님께서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코치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오신 분이었기에 저와 선수들은 코치님만 따라야겠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코치님이 알려주신 숙소의 주소로 도착한 저와 선수들은 도착한 주소지에서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숙소라고 하면 작은 목조 호텔이거나 비즈니스 호텔이 전부인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도착한 장소에는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줄을 지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곧바로 코치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코치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리라며 약 5분 뒤 건물 내부 입구에서 뛰어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마주한 그곳은 실제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시설이었고, 코치님께서는 아파트 건물 내부에 게스트하우스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후 코치님을 따라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저와 선수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주한다던 평범한 아파트라는 시설은 그 내부에서부터 그리스의 주택 건물 그 이상의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아파트 지하에 있던 초대형 세탁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침구류들을 건조할 수 있는 초대형 건조기는 물론 부피가 큰 빨래도 가능한 세탁기가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무료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스에서는 아직도 각 가정에 세탁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대부분은 길거리의 시내까지 침구류를 들고 나가 불편하게 세탁실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한국은 굳이 거리로 나갈 필요 없이 아파트라는 거주시설 내부에서마저 편하게 세탁실의 이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란 저는 코치님에게 그럼 여기도 혹시 24시간으로 운영되냐면서 질문을 건넸고, 아니나 다를까 코치님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편의시설들이 24시간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말 그대로 한국인들의 시간은 그리스인들의 삶보다 3배 이상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였고, 저는 왜 한국이 최근 급성장에 성공하고 또 선진국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인지 그제서야 완벽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작은 비명과 함께 동료 선수 넬리가 코를 붙잡고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넬리는 그리스에 있을 때부터 경기 도중 강한 스파이크 배구공의 코를 맞아 2차례의 수술을 거친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그것에 문제가 생긴 듯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코가 많이 부어 있었고, 넬리는 코가 너무 아프다면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 7시를 넘긴 시간이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병원을 가지 못한다면서 일단 냉찜질이라도 해보자는 말과 함께 다급히 코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확인하신 코치님께서는 바로 앞에 야간 응급실 병원이 있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식적으로 7시가 넘은 시간인데 병원이 있다니, 그리스에도 물론 응급실이라는 의료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표면적인 응급실에 불과했고, 실제 6시가 넘으면 대도시를 제외한 그리스 병원들은 전부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코치님께서는 빨리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달려가셨고, 곧바로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시더니 저희를 이끌고는 한 건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희처럼 진료를 기다리는 한국인 응급 환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고, 저는 너무나 놀랍도록 편리하고 환자 중심인 한국의 병원 시스템에 기겁하고 말았죠. 곧바로 응급진료에 들어간 넬리는 다행스럽게도 피로누적으로 코에 급성염증이 생긴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고, 하루 정도 입원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한국인 의사분의 세밀한 설명마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넬리는 주전 선수는 아니었기에 내일 있을 대회에도 큰 차질은 없었고, 저는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응급병원 시스템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지라는 생각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코치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응급진료비도 굉장히 저렴해서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한국인들의 삶의 지혜라고 했고, 저는 아프면 바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이 너무나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그리스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응급의료 시스템이기에 저는 그리스에서 태어난 저의 삶이 후회될 정도였죠. 만약 그리스에서 넬리의 부상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드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이민이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군요. 그 후 다음날 곧바로 국제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한 저희는 지금은 4강까지 올라가 약 일주일 뒤 있을 한국에서의 경기를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회의 결과보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저와 동료 선수들은 한국 여행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내일 있을 경기에서 꼭 승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모든 나라들 중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편리한 나라는 거의 없었기에 저는 나중에 혼자서라도 꼭 한번 한국 여행을 와보고 싶네요.